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상대의 성향을 보고 점사의 태도를 달리해요. 신의 공수를 일러주는 거일 뿐 인간이 하기 달려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드백을 주는 거일 뿐 그거에 대한 결과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무당이 가지고 있는 말의 무게, 무당이 가지고 가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매우 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피디님도 잘 지냈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한번 좀 질문 드릴게. 사실 손님분들은 이제 선생님께 네. 이제 한 1년 동안 기다리고 더 길게 오래 기다렸다 오시니까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에 있어서 좀 사람들이 좌지우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부담감 같은 건 좀 없으세요? 뭐 이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전해 드릴 텐데 이런 부담감. 그래서 확언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확언을 할 때는 본인은 이런 결의 일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요런 일을 무조건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요런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아니면 고민이 요런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를 물어보러 왔어. 근데 그 안에 답이 있지요. 그렇게 확언을 할 때는 무조건 인정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에만 확언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돼 이런 거를 물어보러 왔단 말이지. 근데 내가 결혼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돼요, 헤어지세요 막 이랬어 옛날에는. 근데 보면 못 헤어진다. 이게 본인도 알아. 이 남자가 아닌 걸 알고 별로라는 걸 알아.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내 마음은,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백날 천하 떠들어봤자 안 되는 걸 알고 있다는 거를 내가 이제 파악을 한 거지. 옛날에는 둘이 안 맞아 이게 보이면 안 맞으니까 헤어져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은 이 사람의 성향을 보는 거야. 얘가 내가 말하면 듣겠는지 안 듣겠는지를 본다고. 안 듣겠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죠. 거기까지 판단이 되죠 이제는. 그래서 본인 말 안 들을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랑 만나게 되면 진짜 날짜 잡으면 다시 와서 꼭 물어봐야 해. 내가 어떤 점을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 줄 것이고, 언제 고비가 오는지를 설명해 줄 거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라고 일러준다고. 그러니까 100%가 아니야, 여기는 못 살 수도 있어, 근데 잘 살아야 되잖아, 못 헤어지잖아. 그럼 막 울어. 네 막 이래. 그럼 거기서 그 뒤에 덧붙여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예약이 2달, 3달 밀려있을 때 초반에는 엄청 그게 부담이 컸어요. 왜냐하면 2달, 3달 밀려있는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 근데 이제는 막 너무 많이 밀려있으니까 이게 당연시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담은 사실은 이제는 일상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얘기를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상대의 성향을 보고, 그러니까 점사의 태도를 달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심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얘는 내가 말 안 들을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아유 무당 말 안 들을 거면서 왜 전 보러 왔어요, 뭐 이렇게 말을 던지고 시작할 때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어차피 무슨 말을 안 들을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마음을 열고 들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본인이 긍정적으로 들을 것만 들으세요. 나는 다 얘기를 하긴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못할 것 같은 부분은 들으면서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 듣지 말고 나는 다 얘기를 할 거지만 그렇게 얘기를 미리 줄 때도 있어. 너무 팔랑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의 성향을 보고 상담의 방향을 정해가죠. 그래서 공수를 줄 때도 되게 소심한 아이, 이분이 되게 소심해 보여요. 그러면 내가 소심한 분들한테는 확언을 안 해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팔랑귀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럼 오히려 더 확언을 안 해.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면 행동이 옮길 것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똥꼬집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안 들을 것 같아. 그런 분들한테는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대충 손님의 성향을 파악을 하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그 대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생 일대의 순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내가 하는데 3억을 부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 사람 판단에. 앞으로 2억을 더 넣어야 돼. 근데 2억을 더 넣으면 전 재산이야.
근데 2억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러 온다고. 그럼 이거를 넣으면 된다는 말이 나오면 2억을 넣을 거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넣을 거란 말이야? 이런 상황이야? 그럼 내가 이제 거기서 내가 2억을 투자를 하라고 하면 할 거고 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거야. 본인 마음이 그래. 그럼 이거 내 한마디에 이 사람의 인생이 달렸잖아. 이 사람이 2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 그렇지요?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진짜 있거든?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지나간 과거의 이득을 봐야 돼.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을 봐야 되거든? 근데 이때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는 거야. 내가 3억을 투자했는데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억을 박았음에도 안 돼요. 그럼 2억을 바른다고 되겠냐고. 그 다음에 인간이 여기 지금 인간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2억을 박아도 도둑놈이 많아서 안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인간을 다 개편을 하고 2억을 투자를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세요. 근데 대부분 초장에 앉자마자 아이고 접어라부터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유 접어라부터 말이 나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접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거의 여기까지 올 때는 1년 대기하고 오잖아. 거의 본인이 마음을 접는 쪽으로 기울고 온다고. 본인 마음 기우는 쪽으로 내가 거의 말을 해요. 그럼 접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접으러까지 말이 나가면 확답을 얻고 접는 거죠. 거의 그렇게 판단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지. 희한한 거 얘기해줄까? 1년을 있다 오시다 보니까 처음에 예약을 했을 때의 고민이 거의 해결이 되고요. 새로운 고민이 생겨서 와요.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웃긴 게 남자친구랑 둘이 사귀었어. 그래서 이랑 결혼을 할 것 같아서 궁합을 보러 예약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헤어졌고 다른 남자가 생겼어. 그래서 이 남자랑 궁합 보러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맞을까요? 물어보러 올 때가 또 있고 그리고 뭐 이직을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아예 이직을 해버렸어. 그리고선 오는 경우도 있고 그 고민이 해결되고 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럼 왜 와? 그럼 왜 오냐 물어보면 그래도 이제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얘기하는 그 흐름이 조금 다르다. 방향성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은 옛날에는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되게 힘들고 내가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너무 맹신을 하니까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이런 적이 있었어. 초반에. 그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심리적으로. 근데 지금은 사실은 신의 공수를 일러주는 거일 뿐 인간이 하기 달려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드백을 주는 거일 뿐 그거에 대한 결과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잘 해서 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좀 보람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다 안 됐으면 내가 되게 힘들 텐데 거의 3년째 접어들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내가 또 데이터가 있잖아. 그럼 이분들이 또 잘 돼서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얘가 정말 이 남자랑 아니야. 그래서 내가 죽어도 안 되니까 헤어져. 그때 초반이어가지고 안 돼. 절대 안 돼요. 헤어지고 오세요. 이랬던 분이 예를 들어 있어. 근데 정말 헤어지고 왔어.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정말 문제가 많아. 그때는 몰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문제가 많아. 그래서 헤어지고 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내가 할 때가 있거든. 그리고 그때 잘 말린 거잖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축적이 되다 보니까 내 그 얘기에 관해서 우리 신령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좀 생기는 거죠, 나도. 그래서 이제 조금은 옛날보다는 부담이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무당이 가지고 있는 말의 무게 그리고 이 무당이 가지고 가야 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매우 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사를 보러 가시건 어디를 갔을 때 내 인생에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올 때 오잖아. 그때는 사실 무당이 결정을 해준다기보다는 이 사람을 만나야만 이 일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을 듣고 내가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건지 내가 이 일에서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건지 이 장점이 더 많은 건지 이런 거를 좀 잘 보고 저울질을 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조건으로 가져가는 게 현명한 거다. 무조건 무당말로 접고 피고 하지 마시고 자기의 줏대가 되게 많이 필요해. 제가 늘 말하잖아. 본인의 줏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선생님의 말보다는 정말 중요한 거면 여러 명의 무당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취합해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은 선생님들마다 잘 보는 분야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좀 잘 보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조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점을 보러 다니시거나 내 인생의 큰 틀을 결정을 할 때 무당들도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내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결정할 때 후회 없게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하셔서 다들 대박 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